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마실터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갑작스럽게 웬 시냐고요? 네, 저도 시를 갑자기 발견한 이 짧은 시가 마음에 울림을 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고 혼자 부를 노래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 이제 얘기를 나눠야겠다, 정리를 좀 하고 지금 녹음하는 지금은 벌써 6월의 첫 자락이 되었습니다. 6월 1일이고요. 2016년도 벌써 절반에 다다르고 있는데 참 저는 뭐 한 걸까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훈훈하게 네,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월 잘 보내셨길 바라고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게 돼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6월에는 좀 더 부지런해져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나의 소울푸드입니다. 네, 오늘의 사심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이번 15회 하나의 사심 집중 15회 주제는 뭐였죠? 네, 나의 소울푸드였습니다. 갑자기 웬 소울푸드냐? 네, 뒤늦은 먹방에 뒤를 잇는 건지냐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순전히 그냥 제 마음이었고요.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주제들이 거의 고갈이 되어 가서 네, 제 마음대로 요즘 이제 또 어떤 얘기를 꺼내볼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전에 그 사심집중을 준비하던 초기에 어떤 주제들을 해야 될까 적어놨던 메모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 써있던 게 나의 소울푸드였어요. 그래서 야심차게는 아니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도 공지해드렸고 앞서 14회 방송에서도 공지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는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고 힘들 때는 마음에 힘이 솟게 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배가시켜주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네, 미사역을 붙이고 있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의 사심집중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광고라는 게 별다른 게 없고요. 네, 사심집중에 대한 광고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고정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도 네,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죠. 그리고 참여는 아직 저조해서 제 주변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사심을 직접 채취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 공지를 미리 이제 마치기 전에 하니까 여러분께서 듣고 있다가 나도 그럼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고 언제든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심 집중입니다. 하나의 떼버릴까요? 네, 요즘 그런 생각도 하고 굳이 제 사심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 사심 집중. 팟빵 애플리케이션 혹은 팟빵 홈페이지 오실 수 있어요. 검색 엔진에서 팟빵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 팟빵 홈페이지나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튠즈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이나 플레이, 좋아요, 공감, 구독하기 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흔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얼음이어서요. 제가 듣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그래도 다운로드는 많이 되어 있어서 듣고는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라는 앱이 따로 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 팟빵 애플리케이션을 까셔도 돼요. 구글 운영체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팟빵 애플리케이션 받으셔서 하나의 사진 집중 놀러 오시면 됩니다. 네, 언제든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를 닫기 전에 사연은 hananess86@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에도 하나의 사심 집중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어떻게 묶어놓을까라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또 뭐 지금 댓글로도 참여를 안 해주셔서 커뮤니티 만들면 저 혼자 할 것 같아서요. 혼자서도 좀 의연하게 할 수 있는 게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트위터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사진 집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뭐 노래나 어떤 글이나 여러분께서 같이 공유해주세요 했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트위터에 들어가셔서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거나 혹은 hananess86 으로 검색하시면 여러분께서 사심 집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들을 수 있는 주소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쯤 놀러 오시면 좋겠고 가입 안 하셔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고를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인 당신의 사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의 사심 시간에 제가 빼놓지 않고 요즘 주제 단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정식 사전에는 없었고요. 네이버 지식인 오픈 국어. 여기에 소울푸드는 먹는 이에게 영혼을 감싸주는 소울푸드. 소울푸드는 사람들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아늑한 고향의 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도 뒤져봤습니다. 음악 그룹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 소울푸드가 미국 남부에서 노예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통 요리의 총칭이라고 하네요. 소울푸드라는 명칭이 정착한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관한 일을 가리키는데 소울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하게 된 196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영혼이라는 소울과 음식이라는 푸드의 결합을 저희가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에서 받아들이기로는. 그래서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 좀 따뜻하게 감싸주는 음식,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고향의 맛, 영혼을 달래는 맛, 이렇게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기했던 것이 소울푸드를 찾다가 보니까 어라운드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월호에 보면 이 소울의 소울을 한자어로 풀어놓은 그런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울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풀어헤친다는 뜻으로 언뜻 보면 소울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울푸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울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 한자어가 소통할 소 혹은 트이다 소, 드물다 소 이렇게 쓰이는 이 소자랑 울자는 답답할 울창할 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울적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친다, 트이게 한다 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침이라는 명사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소울푸드도 있지만 한자어로 활용한 소울푸드도 정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어라운드 2014년 1월호에서는 이 소울푸드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기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신기한 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요. 오늘은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들의 소울푸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닉네임 자몽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주말에 약속 없을 때 해먹는 소울푸드라기엔 거창한 파스타랑 어제 소셜 음식 페이지에서 올라와 만들어본 나시고랭 추천. 파스타는 버섯, 치즈, 토마토, 햄, 새우 같은 남은 재료들 그때마다 넣어서 후루룩 만드는데 라면보다 근사하게 주말 한 끼 때울 수 있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서 좋다.
인스턴트 소스에 토마토 소스는 생토마토 섞고 크림은 우유나 생크림 조금 섞으면 덜 짜고 맛있다. 나시고랭은 남은 밥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가성비를 보이는데 소스는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괄호 열고 간장 한 큰술이겠죠. 굴소스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한 스푼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용어를 요리 프로를 네 열심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설탕 2분의 1 큰술, 후추 조금.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섞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새우, 간마늘, 마른 고추 2개 정도를 볶다가 밥과 섞어주고 소스를 붓고 잘 섞어준다. 그러면 숙주를 넣고 없으면은 팽이버섯도 무난하다라고 표시해 주셨고요. 밥을 모아서 공간을 내서 달걀 2개 스크램블해서 옆에 밥과 섞으면 완성. 이렇게 네, 요리 프로 빙의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몽님의 소울푸드 주말에 약속 없을 때 해먹는 게 파스타랑 나시고랭 추천해 주셨고요. 덧붙여 주신 말씀으로는 김치볶음밥은 식상하고 한 번쯤 해먹기 괜찮은 것 같아. 요리는 하다 보면 하던 대로만 하게 되더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메뉴를 먹고 싶을 땐 이 방법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몽님께서 설명해 주신 레시피대로 따라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파스타 그리고 나시고랭. 저도 나시고랭은 한 번도 안 해봤고 파스타도 저는 안 해보고 국수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파스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파스타 예전에 한번 해봤구나. 예전에 제가 해봤었는데요.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막 우유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되게 늦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소스의 힘을 빌려서 만들 수 있는 간편한 파스타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나시고랭도 뭔가 백종원 집밥 백선생에 나오는 그런 음식이 생각이 나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도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자몽님을 통해서 요리사셨구나. 네, 요리사는 아니시지만 네, 이렇게 레시피를 줄줄줄 읊을 수 있는 이 경지, 네, 존경합니다. 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닉네임 만학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질문은 뭐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싫어하는 음식이 없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매운 음식은 다 싫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운맛에 빠지기 시작해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 부쩍 육회 생각을 떠올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선홍빛 소고기 육회 사진을 한 번 본 뒤로 그 육회 사진을 보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소고기 육회. 이 글을 쓰고 있자니 또 먹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저는 가난한 만학도이기 때문에 육회는 잠시 마음에 접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육회 정말 맛있게 잘하는지 마시면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만학도 생활 청산하면 제일 먼저 육회를 먹으러 갈 것입니다. 흐흐 해주셨습니다. 네. 만학도님의 육회 사랑 잘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저도 뭐 먹고 싶어예요. 왜냐면 저도 싫어하는 음식이 거의 없어서 잘 먹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선택 장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막 길게 뭔가 추리지 못하고 길게 얘기하는 건 선택을 선택에 대한 뭔가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기보다 뭐 있는 걸 다 얘기해보자 이런 그런 무의식이 발현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의미부여를 심하게 해보자면 어쨌든 저도 잘 못 골라요.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그냥 다 먹고 싶어 다 좋은데 이렇게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정말 특이한 경우에 뭔가 갑자기 떠올라서
먹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놀랬어요. 네가 뭘 먹고 싶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건 당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뭐랄까 함께 이제 밥을 먹는 뭔가를 먹고 싶었던 걸 먹으러 가는 호의를 베풀어준 친구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인스타그램엔 정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먹스타그램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인스타그램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한 번씩 예전에 들어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건 돼서. 그런데 정말 많은 사진들, 여기에 이제 음식 사진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아, 정말 유혹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친구의 그 육회 사진을 보고 육회가 너무 먹고 싶어진 가난한 만학도님. 네, 만학도님이 방학이 시작이 되면 저랑 함께 육회를 먹으러 갑시다. 네, 저도 가난한 백수이지만 네, 조만간 네, 언젠가는 이 탈출할 백수 생활 전에 한번 육회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육회 잘하는지 아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육회를 식당에서 사 먹어본 경험은 굉장히 드물고요. 뭐 어떤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뭐 그런 모임 자리에서는 몇 번 먹어본 것 같은데 소규모로 육회 사 먹으러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육회는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이런 네, 행사를 가면 육회를 먹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요즘 육회로 뭐 이름을 넣어서 뭐 육회한 뭐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식당 이름도 있더라고요. 육회 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도 나고 마학도님의 그 배고픔을 조만간 함께 네, 육회를 먹으면서 해결을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닉네임 은양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진맥진한 날, 일 마치고 학원 가기 전 남는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서 쭉 빨아당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달달한 케이크도 시켜서 케이크 한 포크, 커피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 더 좋고, 나를 이만큼 살찌우게 했던 이 로코 드라마나 인간극장 보면서 먹는 치맥은 삶의 원동력이었다. 이제 바이바이 이렇게 하셨네요. 네, 뭔가 기뻤다가 굉장히 갑자기 좀 안타까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일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진맥진했을 때 빨아 먹을 수 있는, 빨아먹는다니까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그 아메리카노 한 잔, 시원한 아메리카노, 여름 같은 경우 쭉 먹으면서 달달한 케이크 조금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죠. 그리고 뭔가 당분이 충족되면서, 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뭔가를 하고 나서 먹는 그 커피가 그렇게 꿀맛이에요. 아, 나는 오늘의 뭔가를 다 했다. 너는 커피를 먹어도 된다라는, 네, 저도 일할 땐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하고 나면 항상 그렇게 티타임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나 인간극장을 보면서 먹는 치맥이 삶의 원동력이다. 다시 보시면서 이제 치맥 한잔 하는 거 정말 삶의 원동력이죠. 일과를 끝내고 마찬가지로 한밤, 깊은 밤, 그렇지만 그 외로운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이 치킨 한 마리, 그리고 맥주 한 잔. 네, 정말 뭔가 이 역시 하루가 정말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소울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제 바이바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살찌우게 했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왜 바이바이냐고 했더니 운동하신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치맥을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지켜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뭐랄까, 그렇게 막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뭐 부진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고,
그 경험치도 별로 없었고, 저는 살이 급격하게 갑자기 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해서 노하우가 생긴다든지, 빼본 경험이 있다든지 해서 뭔가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계속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살이 찌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이러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운동을 하고 갔는데 운동화에서 더 찌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 주변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헬스를 갔더니 한 3kg 정도를 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 체격엔 3kg 정도는 쪄야지 정상적인 표준적인 체형이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막 같이 했는데 3달 정도 했는데 갑자기 그 트레이너 분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며 너무 몸무게가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뭐 밤마다 뭐 드셨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 시기에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놀면서 운동하고 간혹 뭐 배우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이제 몸의 회복을 위해서. 네, 근데 뭐 이게 3개월 만에 이 정도 찌려면은 매일 통닭을 먹어도 이렇게는 안 될 텐데 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의미야 저를 비만교실로 안내했던 네, 트레이너분의 그 표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쨌든 목까지 메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갑자기 살을 빼야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또 했는데 뭐 식사 일기까지도 제가 잠시 한 2달 정도 써보고 그랬는데 맨날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뭐 먹을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말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거나 친구를 막 만나서 뭐 여러 음식을 먹게 됐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라고 하셨던 네, 그 엄격함이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한참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그 운동을 못 하게 된 이후로 또 이제 뭐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뭐 스트레스 그리고 전 낮밤이 한 1년 가량 바뀌었었어요. 일 때문에. 그러면서 몸이 이제 더 부어서 이제 빠지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걸어 나왔지만 아직도 뭐 몸뚱아리는 별 변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근데 움직이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저도 걷는 거 좋아하고 근데 막 급격하게 그렇게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그 뒤로는 해보지 않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참 뭐 이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라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들어서 식이 조절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 또래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좀 끄덕끄덕하게 되고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로 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초반까지? 초중반? 저는 그랬고, 제 주변에도 그랬던 분들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먹지 않아도 살이 찐다라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했을 때, 아, 말도 안 돼. 물 먹는데 왜 살이 찌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먹는 양이 월등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빠지거나 이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뭔가 급격하게 표시가 나는 것이, 그렇구나. 이게 나이 먹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은양님의 얘기로부터 너무 제 얘기가 가지치고 나왔는데요. 이 삶의 원동력이었던 치맥을 잠시 놓으시고 운동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이어트 하시는지 공유해 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꼬리입니다. 저의 소울푸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비빔면이었어요. 엄마 밥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함정이긴 했지만.
하지만 비빔면은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은 맛없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맵고 달고 시큼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맛이 너무 좋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너무 매운맛을 못 먹어서 저한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비빔면 먹으면서 무한도전이나 빅뱅이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상을 보면 더 좋고 평일보다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먹는 것이 더 좋아요. 비빔면 관계자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 살짝 감동받아서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빔면을 먹을 때마다 맛없는 걸 왜 먹냐고 태클 거시던 부모님이 장을 보시면서 용량 120% 한정판을 조용히 사다 놓으신 거예요. 부엌에서 그걸 발견한 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헤헤. 비빔면 120% 계속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한 비빔면 사랑 잘 들었습니다. 이 계절 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비빔면. 저도 좋아해요. 여름이 다가오면 먹고 싶은 그것, 비빔면입니다. 저도, 본가에 갔을 때 비빔면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라면을 잘 안 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예, 저희 같은 예, 아이는 아니죠. 예, 자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가면은 뭐, 찾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아니면 또 뭐, 별미긴 하잖아요. 밥을 주로 먹다가, 그런 인스턴트를 먹는 건. 그래서 사다 놓으셨는데, 저도 되게 반가워서, 개봉했어요, 제가. 네. 부모님은 개봉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개봉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이게, 맵고 달고 시큼한 맛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꿀맛 같은 비빔면이죠. 저는 120% 한정판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존의 비빔면 하나만 먹으면 뭔가 좀 아쉽다. 근데 두 개를 먹기에는 너무 많고, 한 개를 먹기는 좀 적다라고 느껴졌는데, 한 120% 용량 한정판이면 그래도 한 개 반 정도의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빔면 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저는 야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평준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어서, 지금도 야자 하나요? 야간 자율학습 하나요? 요즘 학생들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걸 하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뭔가 밥 먹고 출출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빨리 끝나는 날도 9시, 늦게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고, 고2 때부터는 거의 12시까지도 할 사람은 해라 이랬던 주의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한 9시, 10시쯤 되면. 그러면 친구들이랑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용돈, 꼬불 쳐둔 용돈으로 간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이런 비빔면이랑 뽀글이를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 뽀글이 라면을 경험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 학창 시절에 교실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빔면 같은 경우는 물을 또 많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물 넣었다가 다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맛본 뽀글이 라면이 비빔면이었거든요. 친구가 막 저 뒤에서 먹으러 한 입 하러 오라고 막 그랬는데 저는 또 처음에는 나는 그러면 안 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쩝쩝하는 소리가.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빔면 그 대열에 합류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한테 들키면은 뭐라고 하니까 몰래 먹는다고 책상 밑에 봉다리 숨겨서 먹기도 하고. 네. 그랬던 역사가 있네요. 예, 비빔면 얘기하시니까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느껴지네요. 네, 120% 한정판을 조용히 사다 놓으신 토끼꼬리 부모님께 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 기분 좋은 이 휴일 저녁에 먹으면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여유 있는 저녁에 먹으면서 재미난 거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죠? 네, 그런 휴식 같은 비빔면과의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토끼꼬리님께서 또 다른 것도 보내주셨어요. 어떤 필기가 되어 있는 사진이랑 또 뮤직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LP판이 있는 저한테 전에 이태원 뮤직 라이브러리 갔다가 남친이 부러진 연필심으로 여기 소리 녹음하라고 썼다고 그 장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데이트할 때 몇 번 녹음을 했더니 그 후로 계속 무슨 소리 녹음하라고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난해 14회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특집을 했잖아요. 주변의 일상의 소리를 녹음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녹음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했더니 토끼꼬리님께서 열심히 녹음을 하셨었나 봐요. 뭔가 소리에 들리면 이 소리? 이 소리? 이렇게. 저도 약간 이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병처럼 근데 저도 녹음기를 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한 달 더 됐었죠. 제가 미리 예고를 했었으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진짜 소리에 대한 뭔가 의식이 되는 날이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닌데 하루 만약에 맞다 소리 그렇게 꽂히면 계속 녹음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저를 발견했는데 토끼꼬리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데이트 중에 애인이 이렇게 여기 소리 녹음하라고 막 이렇게 필기도 해서 보내주시고 이랬던 것 같네요. 네. 참 알콩달콩 좋은 모습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도 해 주시고 이런 열정 저만 가졌던 게 아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닉네임 원클릭 원결제님의 사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심가족 여러분. 저는 하루 한 번씩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결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주제로 얘기하다니 신이 나네요. 저의 소울푸드는 바로바로 떡볶이입니다. 시장 떡볶이, 조스, 국대, 엽떡, 즉석 떡볶이 등등 모두 격하게 사랑합니다. 요즘엔 편의점 떡볶이까지 섭렵했어요. 늦은 시간에 떡볶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고 문 연 곳은 없을 때 편의점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칼로리는 후덜덜했지만요. 떡볶이라면 도전 정신을 멈추지 않는 저의 인생. 떡볶이는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 바로 앞에 정말 맛있는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500원만 내면 컵라면 용기에 가득 떡볶이를 담아주시고 한 켠에 오징어 튀김과 야채 튀김을 싹둑싹둑 잘라주셨습니다. 매콤 달짝지근한 밀떡과 국물에 푹 적신 오징어 튀김과 함께하는 하굣길은 언제나 룰루랄라였죠. 지금은 맛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 떡볶이랍니다. 말하다 보니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I love you 떡볶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떡볶이. 우리들의 소울푸드죠. 저도 학창시절에 컵떡볶이와의 그런 인연이 생각이 나네요. 이 원클릭 원결자님의 얘기 속에 컵라면 용기에 가득 떡볶이를 담아주시고 근데 500원만 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담아주셨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맞아요. 동전으로 뭔가 컵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전으로는 불가능하죠. 지폐가 있어야 되니까. 세상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는 하굣길에 이렇게 떡볶이를 많이 먹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변에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뭐 순대볶음 막 이런 게 배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 누군가의 생일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날, 네, 먹었었죠. 네, 급식을 먹지 않고 먹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야참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떡볶이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네, 원클릭 원결제님의 떡볶이 사랑은 아마 주변 분들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클릭 원결제님과 함께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진정한 소울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네, 제 마음대로 그냥 붙여봤는데요. 떡볶이를 사랑하시고 저도 같이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맛있는 떡볶이 집을 찾기 위해서 함께 탐구라고 하기까지는 좀 거창하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연을 밤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편의점 떡볶이 성공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 어떤 거냐고. 저는 최근에 저도 갑자기 너무 늦은 밤인데 떡볶이 가게들은 문을 닫았을 것 같고 편의점밖에 없는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먹고 싶어서 라볶이를 사왔었는데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는 괜찮아서 떡볶이는 다 건져 먹었는데 라면은 다 버렸던 기억이 나서 어떤 게 맛있을까 여쭤봤는데 네,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뭐, 앞으로에 대해서를 생각하면 좀 깜깜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져서인지, 여름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맘때, 예전에 일을 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엽기 떡볶이에 가서 그 매운맛과 사투를 벌였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요즘은 엽기 떡볶이가 먹고 싶기도 한 그런 날들입니다. 네, 저도 떡볶이 소울을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멍크리 원결제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볼게요. 닉네임 철병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보내네요. 나의 소울푸드. 딱 뭐라고 지칭할 순 없지만 그냥 우울해지거나 좀 맛난 거 먹고 싶다 할 때 전 멕시칸 푸드가 딱 떠올라요. 아니 항상 떠올라요. 왜냐면 맨날 먹고 싶거든요. 크크. 단 멕시칸 먹을 때 꼭 들어간다는 고수는 아직 섭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여러 개 나열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멕시칸 푸드예요. 멕시칸 푸드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타코, 그 중에서도 새우 타코, 아보카도와 새우가 함께 들어있는 거라면 금상첨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타코를 먹으러 갈까 봐요. 다들 맛난 음식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친구야 오늘 우리 타코 먹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는데 방송이 실리나요 하셨는데 네, 여러분 늦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늦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철병녀님께서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 공유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묘사해 주시니까 타코 먹고 싶지 않나요? 네. 저는 멕시칸 푸드를 자주 먹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뭔가 독특한 그 맛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고수는 저도 아직 섭렵을 못했는데, 어쨌든 먹고 싶어요. 네, 새우 타코. 네, 갑자기 군침이 도는 이 현장입니다. 뭔가 그래도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먹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참고 잘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꿀꿀할 때 어떤 음식 먹지 아니면 오늘 뭐 먹지 우리의 뭔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 매일매일 뭐 먹어야 될까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뭐 먹어야 되지? 뭐 모이면 맨날 하는 말이 뭐 먹지? 였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이 음식들을 좀 새겨두셨다가 한 번씩 꺼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철병녀님 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여름을 맞이하여 타코 함께 먹으러 갔다가 와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타코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타코집이 맛있을까요? 그 정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닉네임 비밀번호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까먹고 있다 지금 생각남. 난 닭백숙. 사실 소울푸드란 게 딱히 없는데 기운 딸릴 때 가끔 생각남. 크크.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난 백숙 오래 끓여서 냄비에 누룽지처럼 붙은 거 되게 좋아해. 크크. 이건 집에서 끓이지 않으면 먹기 힘든 듯. 맞아요. 집에서 끓이지 않으면 이 누른 부분은 먹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그쵸. 누른 부분을 팔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백숙은 뜨겁지 않음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난 뜨거운 백숙도 차가운 백숙도 좋아. 그 엄마가 레시피 알려준 거의 유일한 음식이기도 하네. 너무 늦어서 흠칫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늦으시는 속도보다 제가 늦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무사히 사연이 도착했고 네, 사연을 읽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님께서 닭백숙 얘기를 하시니까 보양 음식에 대한 생각이 나네요. 저도 뭔가 기력이 딸릴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곰탕, 그리고 닭백숙, 삼계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저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저희 동네 원래 제가 자주 기력이 딸린다. 예전에 일할 때, 다 일할 때 기력이 딸렸는데, 그러네요. 진짜 놀면서는 기력이 딸릴 일이 별로 없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데 예, 일할 때 보면 이제 마치고 너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독 기력이 없는 날이 있어요. 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아서 뭔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동네에 있는 곰탕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곰탕을 한 그릇 뚝딱 비우면 뭔가 힘이 솟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 곰탕집이 주인분이 바뀌시더니 한동안 메뉴가 좀 늘어났다가 지금은 아예 다른 고깃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달래주던 곰탕집이 없어져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동네에 좀 맛있는 곰탕집이 없어진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삼계탕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원기 회복을 위해서 먹으러 갈 때가 있죠. 네, 여름에도 뭐 복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다 챙길 수 있는 이 복날이 올 텐데, 네,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집에서는. 근데 비밀번호님께서는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레시피를 알려줘서, 잘하실 것 같네요. 다음에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바쁘셔서 가르쳐 주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냄비에 누룽지처럼 붙은 거, 갑자기 저도 삼계탕 백숙이 먹고 싶은 하루입니다. 네, 이열치열할 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사심 집중 15회 나의 소울푸드 당신의 사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일부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침 꿀꺽 하신 분들 좀 계신가요? 네, 저는 계속 침 꿀꺽하고 옛날 추억 떠올리고 맛을 상상하면서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나를 떠올려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도 있었고 어딘가에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요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몽님께서는 직접 만든 소울푸드 파스타와 나시고랭 추천해 주셨고, 만학도님은 육회, 은양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케이크, 그리고 지금은 잠시 잊어올 수밖에 없는 치맥. 치맥은 이렇게 정식으로 사연을 써주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소울푸드는 당연히 치맥 아니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기억이 나면서 토끼꼬리님은 비빔면을 꼽아주셨습니다. 관계자는 아님을 네,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드리고요. 원클릭 원결제님께서는 진짜 세상의 모든 떡볶이를 다 드셔보지 않았을까 싶은 떡볶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철병녀님은 멕시칸 푸드 그 중에서도 타코를 네. 멀리서 갑자기 이국적인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타코를 꼽아주셨고요. 비밀번호님께서는 닭백숙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영혼을 달래주는 음식 이야기 채워봤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에 등장한 모든 음식을 제가 먹고 싶었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럼 1부 끝내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